축하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드디어 그 바늘구멍 같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온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손에 쥔 그 합격 통지서는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어쩌면 새벽 배송 물류센터로 향하는 가장 비싼 입장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어온 전문직 신화에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있다는 아주 불길하고도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숫자부터 보시죠. 2024년 올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는 1250명입니다. 역대급 규모죠. 그런데 이들 중 무려 800명 이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떠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대형 회계법인이 레드카펫을 깔아주던 시대는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격증이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일단 손에 넣기만 하면 평생 줄 설 필요 없는 VIP 패스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장객은 2배로 늘렸는데 정작 놀이기구는 절반으로 줄어든 놀이공원과 같습니다. 티켓을 들고도 줄만 서다가 해가 지는 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며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공급의 과잉이 아니라 수요의 실종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회계 보고서를 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신입 회계사들은 뽑지 않는 걸까요? 대형 회계법인들이 이들을 모셔가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도 잔인합니다. 사람이 하던 그 고된 노동을 대체할 무언가가 이미 사무실 한복판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먹고 살 걱정 없다던 어른들의 조언은 이제 독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5년, 10년 청춘을 다 바쳐서 겨우 성벽 안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성 안의 창고는 비어있고 성벽 밖으로 다시 쫓겨날 판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격증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편의점으로 택배 상하차장으로 향합니다. 엘리트들이 육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이 기괴한 현상은 단순한 불황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안 뽑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굳이 사람을 뽑을 이유를 못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입 회계사들이 밤을 새우며 하던 그 고된 잡무들을 지금 누가 가로채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가 어떻게 변호사와 의사의 성벽까지 집어삼키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격증을 가방 속에 숨기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선 엘리트들, 이 믿기 힘든 광경은 사실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회계사 다음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바로 변호사와 의사일 겁니다. 흔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평생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벽 위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믿었던 영역의 가치가 통째로 폭락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미 변호사 업계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엔 신입 변호사 수십 명이 며칠 밤을 새우며 뒤지던 수만 페이지의 판례와 증거 자료를 이제 AI는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냅니다. 숙련된 인간보다 정확하고 불평도 없으며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럼 마지막 보루인 의사는 안전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예언을 비웃기엔 현실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3년 안에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훨씬 정밀하게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실에서 손을 떠는 인간 의사와 오차 범위 0.001의 로봇 중 당신은 누구에게 몸을 맡기겠습니까?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전문직 라이선스가 AI라는 공성퇴 앞에 하나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배운 지식이 곧 권력이자 돈이었지만
이제 그 지식은 클릭 한 번에 쏟아지는 흔한 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진 시대, 전문가라는 계급장은 더 이상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신입을 뽑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입들이 담당하던 매뉴얼 기반의 초급 업무를 AI가 100%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단계인 주니어가 사라진다는 건 10년 뒤 그 분야를 이끌 리더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잘려나간 조직에서 미래의 숙련공은 어디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효율에 취해 미래의 씨앗을 말리고 있는 이 구조적 결함은 우리 사회를 심각한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전문직은 몰락한다는데 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와 가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시대에 돈은 대체 어디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노동에 매달려 있을 때 세상의 부자들은 이미 인간의 근육이 아닌 또 다른 레버리지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의 추월차선, 그 비밀스러운 전환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전문직이 몰락한다면 경제도 주저앉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의 지표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S&P 500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역설적으로 그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 부유해지고 사람은 더 필요 없어지는 이 기괴한 불일치.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근육과 시간을 빌려 돈을 벌던 시대를 지나 지능 레버리지가 부를 창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에 진입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땅을 파기 위해 삽을 든 사람 100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클레인이 등장하자 99명은 해고되었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때보다 훨씬 잔인하고 정교합니다. 과거의 포클레인이 인간의 근력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AI는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의 공식은 얼마나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AI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성장한다는 신호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하는 게 혁신의 상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을 조사해보면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신생기업이 연 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과거 같으면 최소 수천 명의 직원이 필요했을 규모입니다. 이들은 회계, 법무, 마케팅 같은 전통적인 업무를 AI라는 무한한 지능에 맡기고 핵심 결정권자 몇 명만 남겨부를 독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폭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공식 앞에서 성실함 하나로 승부하던 전통적인 노동자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실한 노동의 가치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하던 일을 단 한 명이 해내는 시대에 나머지 99명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기업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성실함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다루는 도구의 효율을 삽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 노동에서 지능으로 이식되는 이 대수술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삽자루만 거머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차가운 효율의 시대에도 살아남는 것을 넘어 AI를 노예처럼 부리며 부의 정점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엑셀을 돌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AI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지 명령하는 법을 배웁니다. 답을 맞히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설계자가 되는 법. 그 좁지만 유일한 생존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모든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보이는 그 새로운 인재상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정답이었던 성실한 모범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엑셀을 기가 막히게 돌리고 법전을 통째로 외우며 전표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리하는 능력은 이제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AI는 당신보다 100만 배 빠르고 단 1원의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인재상의 정의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 즉 도구를 지배하는 디렉터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훌륭한 노잡이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건 거대한 엔진이 달린 함선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근육질의 팔이 아니라 이 배를 어디로 몰고 갈지 결정하는 선장의 두뇌입니다. 회계사 시험 문제 하나를 더 맞히는 것보다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기업의 리스크를 찾아낼지 설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비싼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 바로 구조적 사고와 맥락의 판단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낡은 껍데기를 깨고 나온 자만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과거의 성벽 안에 머물다 고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능의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던지는 질문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